이번 시간에는 그 기초 중에 기초인데 회로의 어떤 노드점이라고 하죠. 공통 커먼이라는 그런 지점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어떤 그 회로 해석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공통, 그러니까 노드점 이런 거를 많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음, 뭐 플러스 단이 있고 0볼트 단이 이렇게 있으면 뭐 회로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할게요.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드점, 커먼, 공통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라인에 두 개 이상으로 선이 이제 나눠지는 어떤 그 지점을 노드점이라고 해요. 노드점이라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지점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걸 노드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라인이죠. 꺾였긴 하지만 한 라인인 거고요. 이 지점도 노드점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노드점이라는 거는 이게 두 개로 나눠지든 세 개로 나눠지든 그 지점에 걸려 있는 흐르는 어떤 기준적인 전류나 전압량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5V라는 전압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V죠. 그라운드죠. 그래서 뭐 표시를 해 놓을게요. 0V라는 게 돼 있고 여기가 1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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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옴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노드점에 해석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는 1번, 여기가 2번이고요. 여기가 3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4번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 1번의 전압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V1이라고 놓을 거예요. V1. 자, 2번도 전압도 알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해석하기 전이니까요. V2라고 할게요. 자, 그럼 V3 같은 경우는 전압을 어떻게 놔야 되냐? 자, 2번 노드점의 라인과 그대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V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은 V3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라인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어떤 그 기준이란 게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바로 소자라는 거예요. 소자. 어떤 특정 노드점과 연결되는 어떤 그 다음 라인, 그러니까 여기는 5V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이거하고 여기 기준에서 사이에 저항이라는 소자가 달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소자를 통해서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 얼마다라고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해석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번도 마찬가지고요. 소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있는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까지 걸리는 소자가 없죠. 직접적 라인이기 때문에 공통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V2가 같은 지점이 되는 거고, 자, V3도 마찬가지예요. 소자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V3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자, V4는 0V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왜? 이 라인 0V인데 0V 라인이 어떤 소자도 걸치지 않고 해당 노드점에 위치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V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회로를 해석하실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자, 어, 저항이 4개가 있고요. 이거하고 이거는 직렬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직렬이냐 병렬이냐를 구분 지을 때 그 기준이라는 그 이게 병렬 회로입니다. 직렬 회로입니다를 기준을 하는 건요. 병렬 회로는요. 어, 이쪽 그러니까 소자가 양쪽 단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단에 젖혀 있기 때문에 이쪽 단이랑 이쪽 단이랑
기준이라는 어떤 그 노드점이 같으면은 이거하고 다른 것들이랑 공통으로 다 병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소자하고 여기 소자하고 여기 소자하고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여기 지점은 알겠죠. 근데 여 가운데는 알 수가 없고요. 여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자들이 연결되는 어떤 구분이 공통적이지 않고 모르는 어떤 거 연결됐을 땐 직렬이라고 해요. 직렬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V2인데 여기도 V2고요. 이 저항 두 개 걸려 있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한쪽에는 둘 다 V2가 연결돼 있고 반대편에는 V3가 공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병렬 연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렬.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는요.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는 여기가 5V인데 여기 가운데는 알 수가 없어요. 즉 이거하고 이거하고 공통된 부분이 하나밖에 없고요. 마지막 부분도 달라요. 즉 공통된 부분이 하나일 경우에는 직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직렬.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회로를 해석할 때 과연 어떤 특정 노드점을 정확하게 알고 찝어내실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V는 IR이라는 공식만으로도 회로를 전부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V는 IR이 중요한지 그건 언급 안 드렸지만 어쨌든 회로에 해석하는 어떤 그 노드점에서 어떤 지점을 이렇게 잘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지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합성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합성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병렬이라는 회로 저항 두 개를 병렬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항 하나로 합성 저항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여 노드점 위치가 이게 없어지고 병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합성 저항이기 때문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얘랑 얘랑 직렬인데 이 두 개도 결국 합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직렬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하고 요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얘랑 얘랑 공통된 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도 또 직렬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자, 직렬, 여기 이거 합성저항 직렬이고 이거 합성저항 직렬, 아니지, 아니죠. 직렬을 합성정했더니 어떤 값이 나오고 병렬을 합성정했더니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값을 다시 봤더니 직렬로 연결됐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 병렬 하나랑 직렬 하나랑 연결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합성으로 총합적으로 되는 그 저항 두 개를 또 직렬로 연결한 값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자, 총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RS. 그래서 모든 저항의 총합값, 합성 저항의 총합값은 이거를 병렬로 연결하고 이거를 직렬로 연결하고 그거를 계산한 값을 이거 다시 직렬로 연결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말씀 안 드릴게요. V는 IR 이거 적용시키면 값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도 알 수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조차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드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 병렬과 직렬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노드점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같은 라인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라인인지를 구분시켜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회로케 해석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